14. 논문 또는 논문의 구조화. 논문이나 논문의 구조화에 초점을 맞춘 14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논문이나 논문 작성을 시도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은 전달하려는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질문과 목표를 정의하고 방법과 출처의 개요를 설명하고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논문이나 논문의 구조를 계획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위 논문이나 논제 구성에 대한 탐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연구 결론을 전달하고 강력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논문이나 논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식을 얻으세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식별.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는 논문 작성 과정의 기본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 과정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함으로써 핵심 사항을 다루고 독자에게 수행한 연구에 대한 완전하고 균형 잡힌 개요를 제공하는 강력하고 집중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답변하고 싶은 주요 연구 질문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논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문서에 명확한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주제와 연구 분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의 기존 문헌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문서의 범위를 더욱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범위를 결정할 때 문서의 적절한 길이는 물론 개별 섹션이나 장의 길이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완료 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 지침을 충족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문 또는 논문 구성 적절한 형식 선택. 논문이나 논문의 형식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유형의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형식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논문의 형식에는 전통적인 단행본 스타일 문서와 기사 스타일 형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행본은 단일 주제를 다루는 저작물인 반면 기사 스타일 형식은 일반적으로 공통 주제로 연결된 여러 개의 작은 논문으로 구성됩니다. 사용할 형식을 결정할 때 특정 학교와 교수진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작업의 특정 형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는 특정 유형의 논문이나 논문 형식을 다른 것보다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직원의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단행본 스타일 문서의 구조에는 제목 페이지, 목차, 장, 참고문헌, 부록이 포함됩니다. 이 형식은 일반적으로 소개, 문헌 검토, 방법, 결과, 토론, 결론 및 권장사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하며 문헌 검토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현재의 지식 상태를 결론해야 합니다. 방법 섹션에서는 수행된 연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 섹션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토론 섹션에서는 연구 결과를 설명해야 하며 결론 및 권장사항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이나 논문의 기사 스타일 형식은 일반적으로 학술지, 기사의 구조를 따릅니다. 이 형식에는 제목 페이지, 초록, 소개, 방법, 결과, 토론, 결론, 참고, 문헌 및 부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개요와 그 맥락을 제공해야 하며 방법 섹션에서는 연구 접근 방식과 사용된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는 수집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며 토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을 제공해야 하며 참고 문헌과 부록은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형식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논문이나 논문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주의 깊게 평가하십시오. 또한 학교와 교직원의 요구사항은 물론 수행 중인 연구 유형도 고려하세요.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하면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고 자신있게 논문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 질문 및 목표 정의. 연구 질문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성공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잠재적인 주제를 가장 잘 브레인스토밍하고 연구 질문을 공식화하고 증거를 활용하여 범위를 좁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잠재적 주제. 연구 질문과 목표를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잠재적인 주제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지식을 습득한 영역에만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장 흥미롭고 보람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제를 고려하십시오. 또한 조언자나 동료와 아이디어 목록을 논의하고 그들의 피드백과 제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 질문 공식화. 몇 가지 잠재적인 주제를 식별한 후에는 몇 가지 연구 질문을 공식화할 차례입니다. 연구 질문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연구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연구 질문이 프로젝트 범위 내에 있고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를 사용하여 범위를 좁히기. 연구 질문을 공식화한 후에는 증거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고 설문조사, 인터뷰 및 기타 현장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론 및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와 목표가 사용 가능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실현 가능하고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논문이나 논문에 대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구 결과, 정의, 결과, 평가, 논문의 방법론 섹션 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논문 작성 일정을 고려하고 수정 및 편집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사용하여 나머지 조사 및 집필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방법 및 소스 개요.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출처는 작성하는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성공적인 논문을 위한 방법과 출처의 개요를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최선의 데이터 수집 방법 고려. 모든 연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조사를 포함하는 1차 방법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소스를 조사하는 2차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고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장비 준비. 선택한 방법에 따라 특정 연구 도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종이 양식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자세한 실험실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구 도구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및 2차 데이터 소스 탐색.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1차 및 2차 데이터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1차 소스는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만든 반면 2차 소스는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입니다. 1차 소스의 예로는 설문조사, 인터뷰, 실험 등이 있고 2차 소스의 예로는 책, 기사, 문서 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출처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과정의 단계 개요. 데이터 소스를 확인하고 연구 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연구 프로세스의 단계를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시기와 방법,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기술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연구 과정의 단계를 미리 각 단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문이나 논문의 방법과 출처를 간략히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중 일부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중요성 이야기. 논문이나 논문을 완성할 때 연구의 중요성과 잠재적인 기여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섹션은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영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발견하다. 여러분의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해당 분야에 독특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 개선된 방법론 또는 주제에 대한 이해, 증진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연구의 초점이 무엇이든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재적인 기여 탐색.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한 후에는 연구의 잠재적인 영향과 의미를 고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연구가 해당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더 넓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의 작업은 기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학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 여러분의 연구가 해당 분야의 학계 및 연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학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업이 연구 기회, 출판 및 공동 작업에 대한 잠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기존 이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토론을 촉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연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해당 분야의 기존 문헌 탐색.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기존 문헌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식의 격차를 파악하고 여러분의 연구가 해당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문헌 검토에는 학술 기사, 서적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헌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여러분의 작업이 독창적이고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또는 논문의 구조 계획. 여러분의 저작물을 정리하는 것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의 구조는 답변하려는 연구 질문, 사용하는 방법, 활용하려는 증거 소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순서와 증거의 구성을 설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이나 논문을 구성할 때 취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체 구조 확립 첫 번째 단계는 논문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개의 장이 있을 것인지, 각 장 내에 어떤 섹션이나 하위 섹션을 포함해야 하는지, 섹션과 장이 구성되어야 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개요 만들기 전체 구조를 결정한 후에는 장개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장에서 다루려는 핵심 요점과 증거에 대한 간략한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작업 내용이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쟁의 흐름을 고려하라. 논쟁의 흐름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장은 이전 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아이디어의 진행이 일관되고 논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독자가 여러분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의 진행 구성 각 장 내에서 증거의 구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소스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소스를 정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출처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완료를 위한 일정 준비. 논문 또는 논문 완료를 위한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적시에 문서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따르면 논문이 체계적이고 잘 구성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작업이 최고 품질로 유지되고 가능한 최고 등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이 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부터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까지 논문을 구성하는 기본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형식 선택, 연구 질문 및 목표 정해, 연구 방법 및 출처, 개요, 논문 또는 논문의 구조 계획 등의 주요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통해 연구자는 문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논문을 구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질문과 목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프로젝트가 명확한 목적과 초점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 질문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출처의 관련성과 연구 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방법과 출처를 간략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글쓰기를 시작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논문에 어떤 유형의 출처를 포함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출처를 적절하게 조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주제와 연구 목표의 맥락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에 잠재적인 윤리적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논문이나 논문의 구조를 계획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논문이 체계적이지 않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오류나 불일치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논문이나 학위 논문 프로젝트를 주의 깊게 계획하고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를 적절하게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의 프로젝트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들의 결론은 정확한 정보로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학생들은 정확하고 고품질의 프로젝트를 더 잘 생산할 수 있습니다.